카고프레스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8월 5회 커버 스토리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성수기 시장 전망에 대한 기사를 읽으시고 몇몇 독자분들이 좀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소 급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마디로 올해 항공화물 시장의 성수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뭐 1년 반, 2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최근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서도 델타 변이라는 게 생겼죠. 이 델타 변이가 우리 글로벌 공급망 시장 전체를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어요. 과거 코로나19에 따른 그 시장의 부침, 위기, 기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우리 국제 물류 시장의 담당자들은 이번 델타 변이에 따른 변수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은 우리 물류 시장의 새로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위기라 함은 곧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델타 변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그 이전 초창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락다운 등등 여러 가지 변수와는 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물리시장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시장의 부침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뭐 그러니 뭐 델타 변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코로나와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뭐 지난해 이제 연초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르는 그 과정을 답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델타 변이에 따른 공급망의 어떤 혼란, 혼돈은 그 전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영향을 시장에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같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변이라는 새로운 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공급망의 어떤 변혁은 우리 항공화물 시장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악이란 게 뭐 수요가 바닥을 쳐서 뭐 시장이 엉망이 된다 이런 개념의 최악이 아니라 공급망 시장 전체의 혼란과 혼돈을 단순하게 혼잡 이상의 것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위기 또는 이 기회가 우리 시장, 특히 성수기를 앞둔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글로벌 물류 또는 글로벌 공급망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지난 2020년입니다. 1분기 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만 그 1분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세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바뀌게 되죠. 세계 시장 경제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뭐 주식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물류 시장도 대혼란이 일어나죠. 당시 중국을 시작해서 주요 선진국 등이 도시봉쇄 또는 지역봉쇄 등등 이른바 락다운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요. 그로 인해서 직장은 뭐 재택으로 바뀌고, 그래서 소비는 중단되고, 동시에 소비도 중단됐습니다만 글로벌 세계 공장 모든 물품을 거의 다 대고 있는 중국의 생산 중단은 세계 시장 경기를 일시적이나마 바닥까지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운 시장 경기가 먼저 바닥을 쳤죠. 선사들은 물건이 없어서 수송할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뭐 도산 위기에 처한다, 뭐 국가 보조금이 필요하다 등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4월과 5월을 전후로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죠. 이 락다운이 2월 1분기 3월, 2월 말 3월 초부터 시작했지만 2, 3개월을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생산을 중단했던 중국에서의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 해상 컨테이너 시장이 먼저 부활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항공은 사실상 그 여객기 운항을 중단해서 항공사들이 선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이른바 PPE 수요라는 코로나19 의료품에 관련된 수요, 마스크 등등으로 인해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덧붙이면서 항공화물은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수요 패턴을 갖게 됩니다. 뭐 어쨌든 항공사들은 물건이 있으니까 여객으로 돈을 못 버니 화물으로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마구마구 공급을 늘리고 운임은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리가 부족해서 수요는 줄었지만 공급을 무기로 고운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해운 컨테이너 시장의 혼잡, 고운임, 이것이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락다운이 해제된 이후부터라고 보시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락다운이 해제되고 생산 공장에서 가동이 시작해서 상품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를 서서히 소비하기 시작한 선진국들도 물건을 수입하기 시작하죠. 물건이 쏟아집니다. 물건이 급격하게 쏟아지다 보니 항만이 혼잡하죠. 항만이 혼잡하니까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요. 이른바 추가적으로 또 컨테이너 박스의 회전이 안 됩니다. 즉 나갈 물건은 많은데 들어오는 물건에서 컨테이너를 다시 회수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 항만이 혼잡하니까 선사들이 이른바 비낭에 블랭크 세일링을 하죠. 그리고 특정 항만 몇 군데에 예정된 기항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선사들은 운임을 올려요. 운송은 지연돼요. 그러니까 다시 항만의 혼잡은 더 가중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 기간 코로나19 초기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해상운송 컨테이너 시장은 선사들에겐 대단한 호재였어요.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시 하주들은 뭐 죽어났지만 말입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겠지라고 시장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죠. 바로 수에즈 운하 사고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락다운이 마친 그 생산 쪽에, 즉 물품을 제조하는 쪽에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동시키는 물류 공급망에서 락다운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니까 컨테이너가 밀려요. 밀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물건은 넘치는데 이거를 이동시킬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또다시 운임이 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혼잡이 일어나고 장비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하고 고운임이 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죠. 물론 수에즈 운하 사고가 해소가 일주일인가 2주일이죠. 2주일, 한 14일 정도 지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것으로 인한 그 여파는 상당 기간 갑니다. 연초 연말 뭐 3, 4개월 동안 그 여파가 계속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해운컨 시장은 공급망 위협 요인이 마무리되는데 적어도 3달 이상은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 또는 항만의 혼잡,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위험 요인은 불과 1, 2주에 걸쳐 일어났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위협 요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제자리를 찾는데
거기에 3배나 또는 4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측면을 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이후에 추가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될 거다. 이제 위드 코로나 코비드19 뭐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재정 정책을 본격화합니다. 국민들이 뭐 나가 자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서히 미국이나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돌아서게 됩니다. 뭐 학자들은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다. 이거는 진정한 경기 회복이 아니다. 뭐 난리칩니다만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요. 하지만 어떻게 됐건 이른바 돈의 위력으로 미국의 소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보복 수요의 성격도 살짝 있어요.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뭐 홈페이지에서도 많은 단신 기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고의 재고보다 소비가 빨라지는 거죠. 이른바 재고 대 소비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게 2달이면 해결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아직까지 재고 대 미국의 소비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입 하주들은 어떻게 하죠? 재고를 채워야죠. 리스타킹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물건이 없어 난립니다. 그런데 조만간 성수기가 와요. 원래 수입하주들은 지금 나가는 물건보다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2배, 3배 이상의 물건을 창고에 재워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그 연말 휴가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는 물건을 들여오는 족족히 빠져나간다는 거죠. 물론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말입니다. 해상 컨테이너 시장은 여전히 공급만 혼란해서 벗어나기 힘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뭐 수혜주나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의 그 크고 작은 변수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여전히 ING 진행 중이란 얘기입니다. 해서 일부 시장 분석가들이 이 같은 해상 컨테이너 시장의 상황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 내년 초도 아니고 내년 말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결국 지역, 국가, 공장의 락다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죠? 어디겠죠? 바로 우리 국제물류업체입니다. 선사, 항공사, 그리고 포더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급망 혼란에 따른 혜택이 다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공급을 쥐고 있던 업체들만이 큰 돈을 번 것이 사실입니다. 왜죠? 뭐 사상 최대의 고운임이니까요. 운임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요. 사실 이 같은 고운임을 두고 초창기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특히 프레이트 포워딩은 특히 그랬죠. 일부 업체들은 고운임이 너무 급격하게 시장에 반영되니까 하주 거래했던 어카운트가 빠져나갔다고 울상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하주들도 고운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즉 내가 거래하던 업체들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업체 갔더니 그 업체도 여전히 비싸요. 또 다른 업체가 여전히 비싸요. 그러니까 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을 많이 확보했던 뭐 특정 업체를 제가 거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즉 공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더 큰 돈을 벌었죠. 그렇지만 공급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망했냐? 아닙니다. 뭐 솔직히 나는 100원을 벌었는데 다른 데선 1000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뭐 배가 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완벽하게 경영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난 업체들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시장 코로나 델타 변이 얘기하다가 잠시 다른 데로 말이 샜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올해 시장 성수기는 어떻게 갈까요? 자, 코로나 초기 때와 달리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만 머물기를 거부합니다. 특히 여기에 다 백신 접종이 늘어납니다. 물론 선진국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만 이 같은 그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이른바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단순하게 그 상품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요도 동반상수합니다. 물론 아직은 선진국 쪽 얘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러면 공급 얘기를 해보죠. 우리 항공화물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해운 시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해운 시장을 먼저 들여다보죠. 웃기는 것은 지금 해운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난리가 났다고 하죠. 이거 컨테이너가 없어, 뭐 선박이 안 들어와. 그런데 수치를 살펴보면 실제 수요는 2019년 대비 한 4% 정도 늘어났어요.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시장 말입니다. 세계 시장 기준으로 4%가 늘어났다고 하면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를 두고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운임이 오른다?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과 4%밖에 아닌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수요는 4% 늘었지만 공급이 너무 빠졌나? 아니죠.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선사들은 조각배로도 끌어와서 용선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용선 시장이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배 같지도 않은 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 시장 수치는 아직 안 나왔으면 특정 글로벌 선사의 경우 지난 상반기 때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기네들 선단 규모가 2019년 코로나 이전이죠. 이보다 2%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공급이 선대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선사가 수송한 볼륨은 한 3%가 오히려 줄었대요. 뭐죠? 더 웃긴 건 고운임 때문에 운임은 2019년보다 6배가 더 먹었어요. 뭐 매출, 수익이 뭐 올랐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서 그렇다면 결론은 뭐죠? 이른바 항만과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의 혼잡도로 인해서 섬사들이 시장에 제공하는 가용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낭해를 하죠. 기항을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박이 공급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제공하는데 컨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부족분이 그러면 과연 얼마인가 분석해 봤더니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TU로 계산해서는 한 20에서 30%가 더 있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항공화물 시장의 공급은 진짜 없어요. 해상운송 시장과 달라요. 왜? 벨리 공급이 여전히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요. 뭐 LCC들이 화물 사업을 한다고 여객기로 화물로 돌리고 뭐 차터기 사업 전문 업체들이 뭐 개조화물기를 만들고 추가적으로 뭐 여객기로 화물기로 개조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공급은 여전히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항공화물 시장 수요는 어떻죠? 아이아타 발표를 보죠. 지난 상반기 기준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 수요는 2019년 대비해서 8%가 늘었다고 아이아타가 보고했어요. 수요는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어떻죠? 6월 기준으로 벨리 공급은 2019년도에 비해서 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화물 전용기 공급이 30%가 늘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황인 거죠. 뭐 화물 전용 여기까지 다 동원했는데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자, 보셨죠? 해운과 항공시장의 수요 공급 동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성수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8월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성수기는 9월 중순부터라고 봅니다. 항공화물 수요는 근데 이미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성수기를 서서히 준비하는 분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성수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 연초까지 수요가 일시적으로 막 몰리니까 우리 시장 관계자들이 경험적으로 감흥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엄청난 성수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아직은 성수기가 오지 않았다고 해두죠. 코로나19 시대니까요. 그렇다면 올해 성수기는 언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도 출시되죠. 뭐 우리 갤럭시도 뭐 신제품이 지금 8월 달에 출시됐습니다만, 코로나로 지친 소비자들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쇼핑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고 싶어 해요.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장비 수요를 일단 배제하고도 일반 소비 수요만으로도 지금 항공화물 시장 수요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창고에 물건이 채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최대 운송 공급은 어디서 나오죠? 여전히 해운입니다. 90% 이상의 공급은 해운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해상 컨 시장은 지금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 영향은 어디로 가죠? 고스란히 항공화물 시장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달 쉬프트인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달 쉬프트를 자극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델타 변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델타 변이의 영향은 어디서 시작됐죠? 세계 공장, 중국과 베트남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인도는 그 이전부터 델타 변이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사실상 국가 전체가 락다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 베트남에서 감염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호치민의 지역, 도시를 봉쇄했어요. 당연히 항만까지 봉쇄가 됐어요. 물론 지난주에 항만은 다시 개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세계의 절대적인 그 제품 생산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지난번에 닝보 항만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해서 터미널 일부가 봉쇄됐어요. 거기에 난퉁공항이 폐쇄됐어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 때문입니다. 난퉁공항의 영향으로 상하이 푸던공항도 검역이 강화됐어요. 베이징 공항까지 갑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델타 변이 바로 이전에 중국 남부 옌텐에서 감염자가 몇 명 나왔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터미널을 가동을 안 한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중국 거점 항만 중 하나가 빌빌거리면 그 여파는 수개월에 걸쳐 나타납니다. 공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핵심은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방역이 아주 필사적이죠. 그리고 그 어떤 수단을 취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상하이 공항 출발 화물기가 마구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이 스케줄을 조정 중이래요. 단순히 승무원 검역 조치가 강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알아서 기는 거죠.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확진자가 만약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항공사는 끝장입니다. 아무리 떼돈을 벌 수 있는 성수기가 오고 물류시장에서 난리를 친다고 해도, 수요가 넘쳐도 중국계 항공사들은 먼저 나서서 검역을 제일 원칙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공교롭게도 델타 변이에 따른 해운 항만의 봉쇄는 성수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부터 재가동될 겁니다.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일을 되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락다운이 한번 걸리면 일시적으로 수요는 줄어요. 그런데 글로벌 물류시장은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수요 집중으로 항만과 공항은 대혼란과 혼잡이 시작됩니다. 해상운송 시장은 지난해 우리가 경험했던 이상의 혼잡과 혼란이 나타날 겁니다.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직도 그 수에즈 운하부터 시작해서 옌텐 항만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의 변수가 나타난 거죠. 항공으로의 해상 수요의 모달 시프트가 가속화되는 이유는 항공의 시장의 어떤 효율성 이런 걸 떠나서 해운 시장의 운항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고운임을 줘도 트랜짓 타임을 보장 못해요. 이미 하주들은 경험적으로 운송 신뢰도를 해상에서 항공으로 넘어왔어요. 운임도 과거 해상과 항공의 운임의 차이가 한
12배 정도를 유지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 운임 교차가 6배로 줄었다고 해요. 여전히 물론 항공화물 시장 운임이 비싸긴 하지만 항공화물 시장으로 해상 운송 수요가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모달 시프트가 아니라고 해도 항공은 기본 자체 수요만으로 지금 충분해요.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요. 당초 연말 휴가 시즌 소비재만으로도 항공화물 성수기는 난리가 날 거다라고 시장 분석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해상 시장이 더욱 악화됐어요. 혼돈 혼잡이 아니라 뭐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수요 쓰나미처럼 몰리면서 항공화물 시장, 특히 성수기 시장을 아주 자극할 겁니다. 물론 아니 모달 시프트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항공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성수기라는 예상된 태풍이 우리가 알고 있던 태풍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 도중에 델타 변이라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만나서 사상 최대의 허리케인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임팩트가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느끼고 예상했던 성수기의 혼잡과 혼란, 수요와 운임의 문제는 당초 예상치를 더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사상 최악이라는 공급망, 혼란, 혼돈을 말하는 겁니다. 수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시장의 현장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라는, 최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앞서 주제를 사상 최악의 시장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현장의 혼잡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공급을 무기로 고운임을 통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겠죠. 뭐 수익이 얼마가 날지는 뭐 개별 업체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역설적으로 항공화물 시장은 독착지 공항에서 서비스를 이제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특히 미국은 이미 시카고 공항이 개판이라는 소식 뭐 잘 들으셨을 겁니다. 공급 확보는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지역별로 성수기를 예상해보면 미국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이 지나 내년 2월 중국 춘절 동계올림픽 기간까지도 항공화물은 미국 노선에 관해서만큼은 극성수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물론 주간 단위로 부침이 살짝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큰 그래프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그릴 겁니다. 인천발 유럽이 문제죠. 이 부분은 저도 자신할 수가 없는데 조금 예외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요번에 그 손흥민 축구 보셨나요?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영국 애들 마스크 없이 축구장에서 난리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 시장의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말이 다가갈수록 소비 수요는 유럽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인천발 항공화물 수요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생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유럽으로의 성수기 수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문제점을 따지자면 유럽은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천보다는 중국, 즉 아시아에서 떠나는 물건들을 유럽에서 주로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데 중국발을 기준으로는 뭐 철도, 트럭,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바지선과 철도를 연결하는 복합운송 서비스까지 해운 공급망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대체 운송 수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인천발 유럽행 항공화물 운임이 중국이나 아시아를 출발하는 항공화물 운임과의 운임 경쟁력에서 그닥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점이 상존합니다만 그래도 성수기는 성수기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베트남과 인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저도 딱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도 성수기 기본빵 이상은 할 겁니다. 베트남과 인도 시장의 변화에 따른 내용이 발견되면 추가로 방송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올 성수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수요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요는 이제 끝난 거예요. 수요를 걱정하지 마세요.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급을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는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해운 시장의 혼돈과 혼란은 항공화물 시장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축복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입니다. 자, 올해도 아직 성수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할 때 많은 우리 항공화물 시장 관계자들의 파이팅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